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7강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진실입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 포스터인데요. 어, 먼저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빈치가 그 동성연애자였다는 설이 있죠. 그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중심으로 해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의 진실이 뭔지, 그 밖에 모나리자, 저 그림이 또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생애인데요. 다빈치는 1450여 년 이탈리아 빈치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앙부아지에서 사망했는데요. 다빈치는 그 화가이자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해부학자이자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과학 잡지인 네이처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이 다빈치를 꼽고 있습니다. 2위는 셰익스피어, 6위가 그 과학자인 뉴턴이었습니다. 평생 기술과 과학, 예술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했고, 다빈치는 법률 공증인인 부친이 23살은 미혼인 상태로 다빈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서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빈치 생후 8개월 만에 아버지는 16살 처녀와 결혼해버렸고, 어머니는 수도원의 도기 가마군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죠. 사생아. 다빈치는 처음에 생모와 함께 생활했으나 아버지가 계모사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빈치를 키운 사람들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숙부였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복 형제들은 묘사를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혼외자로서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40이 넘어서야 라틴어를 겨우 배웠습니다. 이 사진은 다빈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앙키아노의 집인데요. 앙키아노는 이탈리아 피렌체 토스카니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토스카니 여기가 있죠. 다빈치는 14살 때 피렌체의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갔는데 일찍이 제자의 재능을 알아본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에게 그림을 맡기고 자기는 조각에만 몰두했습니다. 프랑스에 묻히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장을 다빈치는 썼고 동성연의 상대였던 살라이하고 하인 바티스타에게 포도밭을 절반씩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나리자 등의 그림과 메모가 적힌 노트는 제자인 멜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인데 67세의 나이로 프랑스 저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유해는 유언에 따라서 생 플로랑탱 교회에 묻혔으며 그러나 1802년 건물이 해체되면서 다빈치의 유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멜지가 유산을 상속했지만은 멜지가 사망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크로키, 스케치와 그림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빈치의 동성연의 상대로는 살레이와 프란체스코 멜지인데요. 살레이와 멜지인데 이 두 사람 모두 다빈치의 조수로서 모두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살레이는 다빈치가 30대 후반일 때 10세의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25년 동안 레오나르도와 함께 지내면서 바카스라든가 세레자 요한의 그 그림 모델로 간주가 말하자면 추측이 됩니다. 다빈치에게 살레이는 일종의 뮤즈였던 거죠. 뮤즈, 영감을 주는 존재. 멜지는 1505년경에 다빈치를 만났는데 살레이와 달리 밀라노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살레이는 포도밭의 절반을 물려받았지만 다빈치가 남긴 그림보다 더 많은 그림을 소유한 걸로 봐서 이 그림들을 훔쳤거나 혹은 위작, 꾸며냈다
꾸며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는 결국 석궁과의 결투로 죽고 맙니다. 반면에 멜지는 다빈치의 공책과 많은 그림들을 물려받았는데요. 다빈치는 살아생전에 멜지라고 하는 제자가 그의 유산을 잘 보호해주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정도의 부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멜지에게 상속했다. 그런 얘기죠. 다빈치가 프렌치에 살았던 시기에는 동성애가 매우 성행했고 그렇게 되자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관행을 고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때 23살의 레오나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후에 공개적으로 기소된 4명의 예술가 중 한 명이었는데 그가 감옥 생활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수도원에 있는 식당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8m, 9m 되고 높이가 7m니까 상당히 큰 그림이죠. 여기에 세 개의 창문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네 개의 물이죠. 네 개는 네 복음서를 가리키며 12제자는 새 예루살렘의 12문, 이걸 상징한다. 이 그림은 1980년 유네스코에서 산타마리아 그 성당과 더불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 2003년에 쓴 추리소설 다비치 코드를 2006년에 영화화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거나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건 예수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종교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에 오히려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은 이렇게 예수와 이제 요한인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이에요. 이 V자는 버자이너라고 해서 이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고 두 사람의 외곽선이죠. 이것이 M자라고 하는 건데 이 M자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약자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수 왼쪽의 인물은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간주가 되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린 다빈치가 사도 요한을 빼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림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고 여러 차례 덧칠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지는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가 있죠. 여기에서 모나라는 말은 유부녀에 대한 경칭이고 리자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자면 리자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눈썹이 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가 미완성 작품이다.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작품을 보기 위한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노래되고 가장 많이 패러디된 예술 작품이다. 보십시오. 여러 가지 패러디죠. 그러나 누가 의뢰를 해서 모델의 정체가 뭔지 작업 시기나 총 작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1503년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라고 하는 상인이 부인의 초상화를 다빈치에게 의뢰했는데 자, 모델은 누구냐면 16살에 이 조콘도라고 하는 상인과 결혼한 리사 마리아 게라르디니일 것이다. 이 남편은 그의 모나리자 이 그림의 자연스러운 미술을 얻기 위해서 악사와 광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을 여성화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다빈치의 어머니가 모델을 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나리자 그림이 의뢰자에게까지 가지 않은 까닭이 뭘까요? 조콘도가 원한 것은 23살이 젊고 모성 가득한 여인이었는데 이 그림에 나타난 것은 무서운 배경 속에 눈썹이 없는 여인이 들어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눈썹이 없는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들을 가리켰거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완벽주의자 다빈치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을 의리자에게 내놓지 않고 평생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1911년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는데 범인은 누구냐면 그 미술관 직원이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인 페루자인데 이 페루자는 박물관이 문을 닫은 후에 낮에 이제 이미 그 빗자루 옷장에 숨어 있다가 문을 닫자 외투 밑에 그림을 숨겨놓고 걸어 나왔다. 페루자는 그 후로 우피치 미술관에 걸린 조반니 포구에게 이걸 팔려다가 체포가 돼서 프랑스에 다시 이 그림이 반환이 돼서 박물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이 페루자에 잡혔을 때 그 사진입니다.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빈치는 다재다능한 천재였습니다. 원래 다빈치란 말이 빈치라는 마을에서 출생한 다빈치란 말은 빈치에서란 뜻이에요. 자, 다빈치가 고안한 발명품들이 뭐냐? 생각으로 그쳤겠지만 이것은 다중살상용 기관총,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관총을 이때 이미 15세기에 착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도 꾸지 못했을 인류가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걸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또 다빈치의 작품 중에 미완성이 많은 것은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다빈치는 한 손으로 글을 쓰고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쓰기도 하고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속필로 쓰고 그걸 거꾸로 또 썼다고 그래요. 인체 비례도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서 인체를 연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밖의 작품들로는 제자 겸 여인으로 추측되는 멜지가 이 작품과 땅을 상속했는데요.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작품이 2017년에 우리 돈으로 5천억에 가까운 돈에 낙찰이 됐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미술품이 됐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란 말은 라틴어로 구원자, 즉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요. 남자 모나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왕세자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의 36장 분량의 노트는 빌 게이츠에게 340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교육 목적으로 이 노트를 번역해서 주석을 달아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뽑혔고 그러나 가난한 미혼모의 아이 사생아였으며 혼외자로서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동성연애자로 기소가 된 적이 있다. 평생 독신으로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오늘의 주제인 다빈치 코드는 최후의 만찬 그림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에게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설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눈썹 없는 것이 특징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며 아마도 다빈치는 성인 ADH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살바토르 문디는 가장 비싸게 팔린 예술품이 됐으며 다빈치 노트는 빌 게이츠가 사서 주석을 달아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